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패널만큼 중요한 기본 패널 중 하나인 소스 패널의 구성 요소들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그래픽이나 사진 이미지, 사운드, 영상과 같은 미디어 소스를 더블 클릭하면 소스 패널 모니터에서 클립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mp4 영상인 라자러스 mp4 영상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소스 패널 하단 중앙에서 플레이 스탑 토글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개별 클립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 패널에서 원본 오디오 또는 비디오 클립을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구간을 지정한 클립을 타임라인 패널에 추가하면 신속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스 패널에서 표시되는 소스를 타임라인 패널에 삽입한 기존 영상 사이에 삽입할 수 있고 기존 영상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소스 패널에서 원본 오디오 또는 비디오 클립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은 후속 강좌에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미디어 소스를 더블 클릭했을 때와는 다르게 시퀀스 클립을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는 시퀀스가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 패널의 모니터에는 디스플레이 되지 않으며 프로그램 패널의 모니터에만 디스플레이 됩니다. 소스 패널 모니터 하단이 왼쪽과 오른쪽에 표시되는 타임 코드는 000000처럼 8개의 숫자와 3개의 콜론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시, 분, 초,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왼쪽의 타임 코드는 재생 헤드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오른쪽의 타임 코드는 클립의 종료 지속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재생 헤드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왼쪽 타임 코드를 보면 재생 헤드의 현재 위치가 숫자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위치로 이동하고 싶다면 왼쪽 타임 코드를 클릭하고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재생 헤드를 해당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스 모니터에 표시된 영상은 3분 이내 분량의 짧은 길이를 갖고 있는 영상입니다. 예를 들어 재생 헤드를 2분 위치로 이동하고 싶다면 타임 코드에 20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 개의 0을 입력하지 않고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표 1개는 2개의 숫자 00을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재생 헤드를 50초 위치로 이동하고 싶다면 타임 코드에 5000을 입력해도 되고 간단하게 50점을 입력하면 50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초 위치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얼마를 입력해야 할까요? 9점을 입력하거나 900을 입력하면 재생 헤드를 9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임 코드에 30을 입력하면 30번째 프레임 위치가 아닌 1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초당 프레임이 29.97이기 때문에 30을 입력하면 1초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왼쪽 타임 코드에 원하는 숫자만 또는 숫자와 마침표를 함께 입력하면 재생 헤드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지만 오른쪽 타임 코드는 영상의 종료 지속 시간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미디어 클립의 종료 포인트를 변경하면 오른쪽 타임 코드는 종료 포인트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소스 패널에서 볼 수 있는 타임 코드는 프로그램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에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타임라인 패널에는 재생 헤드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타임 코드만 있고
종료 지속 시간을 표시해주는 타임코드는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패널에는 소스 패널처럼 재생 헤드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타임코드와 종료 지속 시간을 표시해주는 타임코드를 제공해줍니다. 소스 패널에서 제공하는 타임코드는 시분초 프레임을 콜론으로 구분하고 프로그램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에서 제공하는 타임코드는 시분초 프레임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는 시각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작업 원리는 동일합니다. 소스 패널 모니터 왼쪽 하단에서 Select Zoom Level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모니터의 보기 비율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고 Fit을 선택하면 비디오 보기 비율을 소스 패널 모니터의 보기 영역에 딱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스 패널 모니터 하단 중앙에서 드래그 비디오 온리 아이콘을 타임라인 패널의 비디오 트랙으로 드래그하면 시퀀스에 사운드 없이 비디오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소리 없이 비디오만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드래그 사운드 온리 아이콘을 타임라인 패널의 오디오 트랙으로 드래그하면 시퀀스에 비디오 없이 사운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비디오 없이 사운드만 플레이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드래그 비디오 온리 또는 드래그 사운드 온리 아이콘을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하면 시퀀스에 비디오만 또는 사운드만 따로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디오와 오디오를 같이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스 패널에서 모니터 화면에 마우스를 이동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클립 다음으로 드래그하면 시퀀스에 비디오와 사운드를 함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비디오와 사운드 클립을 클릭해보면 비디오 따로, 사운드 따로 추가했기 때문에 각각 선택되지만 마지막 클립을 클릭하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함께 추가되어 동시에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 패널 모니터의 하단 오른쪽에서 Select Playback Resolution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모니터에서 재생되는 클립의 해상도 품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ull을 선택하면 미디어 클립을 고품질 재생 해상도로 보여주고 2분의 1을 선택하면 중간 품질 재생 해상도로 보여주며 4분의 1을 선택하면 저품질 재생 해상도로 보여줍니다. 최대 1080 크기의 HD 영상의 경우 풀 2분의 1, 4분의 1 중에서 해상도 품질을 선택할 수 있고 8분의 1, 16분의 1 해상도는 비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해상도 영상을 부드럽게 재생하고 싶다면 재생 해상도를 4분의 1로 설정하고 일시정지 해상도는 풀로 선택하면 재생이 일시정지되었을 때 초점이나 세부 묘사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AVC-HD나 H.264 코덱 기반의 미디어의 경우 해상도가 낮으면 더 빠른 모션의 재생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선택한 재생 해상도 품질은 내보낸 미디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스 패널 모니터 하단 오른쪽에서 렌치 모양의 세팅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팅스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플레이백 레졸루션을 선택하면 기본 재생 해상도가 2분의 1로 세팅된 것을 볼 수 있고 포스트 레졸루션을 선택하면 재생이 일시 정지되었을 때 해상도가 풀로 세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팅 이외에도 세팅스는 다양한 표시 모드 옵션을 제공합니다. 투명함을 의미하는 알파를 선택하면 푸티지에 알파 채널이 있는 경우, 즉 푸티지가 투명한 배경이나 이미지를 갖는 경우 이미지를 어두운 영역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회색 음영 알파 매트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투명한 배경을 갖고 있는 영상을 소스 패널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MOV를 더블 클릭합니다. 소스 패널에서 재생 헤드를 오른쪽으로 이동해보면 검정색 배경 위에 애니메이션 되는 컬러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츠에서 검정색 컬러 매트나 솔리드 매트를 일부러 추가하지 않는 한 검정색 배경은 투명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검정색 배경은 검정색이 아니고 배경이 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되는 텍스트에도 투명도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 MOV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패널의 V2 트랙으로 드래그한 후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면 텍스트 애니메이션 클립이 검정색 배경이 아닌 투명한 배경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 패널 모니터 하단 오른쪽에서 렌치 모양의 세팅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알파를 선택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애니메이션 MOV 클립이 투명한 배경을 갖고 있고 텍스트가 애니메이션 되면서 각기 다른 투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컬러가 사라지고 투명한 부분이 회색 음영 이미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검정색은 완벽한 투명을 의미하고 흰색은 완벽한 불투명을 의미하며 투명도에 따라 더 투명한 부분은 좀 더 어두운 회색으로 표시되고 덜 투명한 부분은 좀 더 밝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렌치 모양의 세팅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멀티 카메라를 선택하면 카메라와 카메라를 전환하여 최종 시퀀스에 사용할 푸티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카메라의 푸티지를 동시에 표시합니다. VR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구에 들어가 사용자의 관점에서 비디오를 볼 수 있고 등 장방형 비디오를 사용하여 다양한 보기 경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VR 헤드셋을 사용하거나 또는 데스크탑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능합니다. VR 비디오 옵션은 비디오 클립에 VR 속성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디스플레이 옵션인 컴포짓 비디오를 선택하면 비디오 클립의 기본 보기인 일반 비디오 보기 상태로 표시됩니다. CTI 마커라고도 불리는 재생 헤드는 소스 클립을 재생하기 위한 시간 눈금자 위에 파란색 아이콘으로 표시되는데 타임코드에 입력하지 않아도 재생 헤드를 좌우로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재생 헤드의 위치는 타임코드에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시간 눈금자 바로 아래에서 줌 스크롤바 양 끝에 있는 둥근 슬라이더를 이동해 줌 스크롤바의 길이를 축소한 상태에서 재생 헤드를 이동하면 1프레임씩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교한 편집을 위해 세부적인 지점을 찾고 싶을 때 효율적입니다. 길이가 축소된 줌 스크롤바 위에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막대 양 끝에 있는 둥근 슬라이더를 패널 양쪽 끝으로 이동하면 원래 길이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의 길이가 늘어난 상태에서 재생 헤드를 좌우로 이동하면 여러 프레임씩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스 패널 모니터 맨 아래에는 다양한 편집 버튼들이 표시됩니다. 아이콘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각각의 아이콘 이름과 단축키를 볼 수 있습니다. 소스 패널의 오른쪽에서 플러스 모양의 버튼 에디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총 23개의 편집 버튼들로 구성된 버튼 에디터 창이 열리는데 이곳에서 소스 패널 하단에 미처 다 표시하지 못한 숨어있는 더 많은 편집 버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 에디터 창에서 원하는 편집 버튼을 선택한 후 기본적인 편집 버튼들이 모여있는 영역으로 드래그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튼 에디터 창에서 리셋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 버튼 레이아웃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해 버튼 에디터 창을 닫겠습니다. 소스 패널에서 제공되는 일부 편집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편집 버튼들은 프로그램 패널 하단에도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소스 패널의 버튼 에디터 창은 총 23개의 편집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패널의 버튼 에디터 창은 소스 패널의 버튼 에디터 창보다 11개 더 많은 총 34개의 편집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집 버튼들을 사용하여 클립의 시작 포인트와 종료 포인트를 설정하거나 마커를 설정하는 등의 다양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 버튼들의 활용 방법은 후속 강좌에서 예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미리 볼 수 있고 일부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스 패널의 기능과 옵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가 여러분께서 소스 패널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